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또렷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시나요? 혹은 잠은 들었는데 새벽 2, 3시쯤 눈이 떠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늘리지 않고도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젊을 때처럼 깊이 자는 건 욕심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 그 중에서도 특히 저녁 시간의 식사 습관 때문에 잠을 잃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몸이 잠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고 계셨습니다. 그 문을 닫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저녁에 무엇을 어떻게 드시는지였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룻밤만 잠을 설친 다음 날에도 우리는 바로 느낍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괜히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노폐물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더뎌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약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이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이후에 커피나 차 종류는 당연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일부 한방차에도 각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자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콜릿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달콤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초콜릿에는 생각보다 각성 성분이 들어 있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늦게 얼큰한 찌개나 매운 반찬을 드시면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소화를 하게 됩니다. 몸이 일하고 있는데 잠이 깊게 올 수는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튀김, 전, 기름에 볶은 음식들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이와 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술은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새벽에 깨게 만들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할수록 새벽 각성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녁 시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잠을 유도하는 물질의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셋째, 뇌가 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달걀입니다. 아주 평범한 음식이지만 저녁에 먹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달걀에는 잠과 관련된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는 방식은 피하시고 찌거나 삶는 형태가 좋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계란찜은 저녁 식사로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뇌와 신경에 도움이 되는 지방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밤에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는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간을 약하게 하고 양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특히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저녁에 부담이 적습니다. 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드시기 부담스러운 날에는 호박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소화가 잘 되고 저녁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두부 요리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밤에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단, 튀긴 두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전에 소량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양이 중요합니다. 소량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몇 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자연적으로 잠과 관련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과일이 부담되시면 냉동이나 말린 형태도 괜찮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유입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소화가 잘 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오래전부터 편안한 잠을 돕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들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양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소량의 수면을 돕는 음식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졌다고요.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몸은 다시 잠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밤부터 너무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부담 없는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다시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